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람투라든지 챗GPT를 현실적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고 하지만 이 람투라 챗GPT를 글로벌사에서 이기기는 힘들지만 각자의 특징이 있는 거죠. 이 퇴근길의 편안함에 아시죠? 그죠? 이 시험대에 오른 토종 AI 기업의 변화. 자,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어디일까? 자, AI는 어떻게 보면 챗GPT로 인해서 정말 열광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전부터 AI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 있지만 그 핵심 기술을 모두 연결시켜주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AI를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빨리 발전해서 성공시킬수록 그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 대표적 케이스가 최근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8배인가 9배 이렇게 나왔다고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도 한 8% 정도 올랐었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히트치는 게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완전한 AI 반도체는 아니지만 먼저 선점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은 수많은 인공지능 AI 중에서 챗GPT는 생산형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국내 생산형 AI 기업 4인방. 자, 먼저 이렇게 글로벌 CEO한테 이 생산형 AI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미 제품 서비스에 생산형 AI를 적용한 회사가 벌써 50%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글로벌 IT 공용 기업들 이런 데에서는 벌써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는 벌써 제품 서비스의 생산 AI를 50% 적용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생산 AI를 활용하는 데가 43%다. 자, 이 얘기는 즉슨 여러분들 93%가 벌써 AI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생산의 AI도 없이 가장 우려된 사항이 AI 활용 시 데이터의 보안 우려가 좀 크고 AI 부정확성이 및 평행성이 가장 염려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인 즉슨 AI를 지금 하고 냈지만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AI가 퍼펙트하지 않다. 그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점점점 이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늘 전일 좀 히트를 쳤던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핵심 요소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하다 이렇게 좀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가에서 이 AI 관련해서 인공지능 생산의 AI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AI 스타트업 국가별 지역별 투자 유치 비중을 보면 역시나 그죠?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죠?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84.1%. 정말 와 엄청납니다. 이러니까 미국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기영님이 어느 방송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이 꽤 높다고 하던데 아직 부족한 게 있나 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미국이 너무 압도적이고 나머지는 그나물의 그밥 물론 우리나라가 2, 3위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AI 기술 또 발전 형태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생산형 IT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생산형 이 AI 관련해서는 오픈의 GPT와 그 다음에 구글의 람2가 양대 산맥이에요. 물론 양대 산맥 치고는 좀 이 왼쪽 편을 조금 더 손을 높이 들어줘야 하지만 지금 생산형 AI는 이 양대 산맥이다. 이 양대 산맥과 대결할 우리나라 토종기업은 어떤 토종기업들이 있냐면요. 오늘 이 지금 네이버 하이퍼 글로벌 X에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하면서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네이버에서 만든 하이퍼 글로벌 빅테크 AI 맛을 K대학만 잃어버리는 바로 네이버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저는 흑백 사진으로만 봤는데 유관순 열사 사진에 AI 이미지 복원 기술을 적용해 동영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테스트 영상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여러분들 SK텔레콤이 통신 쪽만 우리 통신하고 이쪽만 봤는데
이 AI에 정말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 모르셨죠? SK텔레콤이 두 번째 이 생산의 AI 기업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카카오인데요. 한국형 언어 모델 코즈PT 1.0을 지금 출시를 했고 2.0을 하반기 한 12월쯤에 지금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했는데 특히나 앞서 얘기했던 하이퍼 클로버 X나 그다음에 이 카카오의 코즈PT 2.0 같은 경우는 한국판 챗GPT,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챗GPT나 그다음 람2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챗GPT라든지 람2를 이겨낼 수 있는 생산형 AI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네 번째, 초고대 AI 생태계를 만든 LG의 바로 이 엑사온입니다. 자, LG가 생산형 AI 만들었다. 여러분들 주로 네이버나 카카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LG도 여기에서 지금 5년간 3조에서 4조 가까운 돈을 퍼부면서 이 생산형 AI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LG,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이 네 기업이 생산형 AI 기업의 4인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기업 고객들은 생산 AI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지로 않는다. 앞서 장점도 있지만 그다음에 분명히 불안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성능뿐만 아니라 모델 자체에 대한 신뢰성, 정확도, 운영 비용, 보안 관리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어 AI 개발사의 국적은 그렇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산 AT 이 관련해서 수익 발생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미국의 GPT 앞서 얘기했던 뭐 구글이라든지 챗GPT 정말 엄청난 투자금을 퍼붓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많은 돈을 퍼붓기에는 좀 레벨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이 독자 기업인데 막대한 점은 시간, 특히나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에 비해서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은 이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바로 이 멀티 엔진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이 멀티 엔진 전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해서 파트너십이나 MOU를 체결해서 여러 군데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 라미2라든지 챗GPT보다 더 빨리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조금 언급을 좀 드린다면, 자, 먼저 이 초고대 AI 에이다를 개발한 SK텔레콤인데요. 요 에이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이다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대야 언어 모델 같은 중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평가받는 챗GPT-3를 기반한 어플리케이션. 이 에이다는 어떻게 보면 챗GPT나 뭐 빙투라지 람2 이런 쪽은 전체적인 걸로 본다면 언어 모델 위주로 한다. 왜 그런지를 뒤에 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픈 AI에서 만든 딥러닝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인공지능 사용자 특성 문제 입력을 임할 때 단일 문장수를 파악이 가능했던 게 챗GPT-3를 기반해서 에이닷은 대화의 문명을 채고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창의적인 답변. 그렇지만 아직까지 변수들이 많았었죠. 데이터가 2019년입니까? 2021년 데이터밖에 없다니까 최근 거는 답변을 못하는, 이런 아직까지 불안정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다 입장에서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챗GP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챗GPT를 능가하려면 다른 전략,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하든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SK텔레콤 같은 멀티 전략을 펼치는데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AI로 반려견의 복부 질환까지 잡아내면서 작년에 9월에 엑스칼리버 기술 하면서 조금은 변형된, 그죠? 챗GPT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더 발전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치료까지 같이 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산형 AI의 미래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봤던 그 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지금 첫 번째 한 게 SK텔레콤이 엔트로피에 1억 달러의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AI 산업을 박살. 자, 특히 이 엔트로픽은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SK텔레콤이 시리즈 C에 투자를 했고, 이 시리즈 C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들 바로 구글. 그래서 금액을 한 6천억 가까이 정도 아마 투자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번 8월에 또다시 한번 투자하면서 SK텔레콤은 엔트로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챗GPT와 다른 쪽에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 엔트로픽을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들이 공동 설립한 AI 혁신 기업, 바로 클로드를 발표하고 지금 클로드 2가 지금 나올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픈 AI 챗GPT와 더불어 현존 가장 뛰어난 AI 챗봇, 그러니까 만들긴 기반은 챗GPT를 만들고 챗GPT보다 더 성능 뛰어나기 위해서 엔트로픽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런 멀티 전략을 지금 SK텔레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엔트로픽 외에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 생산형 AI 서비스 자체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ACC 관련해서 지금 많은 하고 있다는 거. 자, 특히 독일어, 아랍어, 영어 등의 각 기업의 요구사항 현지 특성을 반영해서 엔드 유저들을 AI 서비스를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KT는 AI 시장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AICCC에 선제적 투자하면서 AICC 개발사 페르소나 AI의 주요 투자자 참여해서 3대 주주로 올랐다는 거. AICC는 AI 기술을 적용해 챗북이나 콜북이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는 지능형 고객센터. SK텔레콤이 정말 우리나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객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관련 쪽을 인력을 효과적으로 비용을 축소적으로 그리고 미래의 이 지능형 고객센터를 위해서 페르소나에 지금 투자를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SK텔레콤이 여러분들 지금 행사에 AI 기업을 만들고 있지만 그 A-이 어떻습니까? 어떤 쪽으로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요 간단한 내용을 보셔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앞서 이런 페르소나라든지 엔트로픽을 투자하면서 A-에 적용된 자체 거대 모델,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면서 외국에서 협력을 받아서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뭡니까?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A-내 MS as Open AI 서비스 챗GPT를 챗2도 추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과 대하는 것보다 보다 더 전문적으로 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산의 AI, 그 다음에 또 엔트로피, 그 다음에 자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지금 SK텔레콤이 만들고 있는 전략, SK텔레콤이 가려고 하는 전략, 그게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 텔코 AI 프로젝트, 그러니까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에 그러니까 통신이나 텔레그램 이런 모든 통틀을 해서 가장 강력한 AI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바로 SK텔레콤의 전략이고,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멀티 전략, 이 투트랩 전략을 톡겠다는 거. 이런 쪽에 보면서 만약에 SK텔레콤이 만드는 이 A-, 특히 이 텔코 AI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가장 막강한 힘 1위를 차지한다? 그러면서 도이치텔레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텔 이런 강나라에 1위 하는 텔콤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 묶는 거야. 다 묶는 거야. 그러면서 다 묶으면서 A-을 쓰게 만든다는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지금 전략, 그리고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쪽에서는 제가 이제 쭉 이 A-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한정된 그 텔코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파라미터 3천억 개를 보유한 엑사원인데요. 물론 그 3천억 개, 정말 국내에서는 지금 파라미터 가장 많이 보유를 한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챗GPT가 지금 1조 7천억 개인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상당히 적다. 3,000억 개 같으면 아마 챗GPT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가장 파라미터 이 매개 변수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에서는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LG가 출시한 초거대 AI X4 같은 경우는 지금 1.0의 당시, 작년에 나올 당시에 13개 관계 기관과 이렇게 보시면 EBS, LGU, 그다음에 LG 관련 쪽 이렇게 쭉 했고, 가장 핵심이 보시는 대로 구글. 이 당시 구글과 벌써 연계한 멀티 전략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3개 기업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ADAC 같은 경우 텔코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만든 AI와 X4원의 차이점은 뭐냐? 하이퍼글로벌 X와 코GPT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먼저 이 X4원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을 2개에 국한하고 있어요. 바로 영어와 한국어. 이 네카오에는 한국어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LG가 왜 영어를 쓰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LG는 지금 가전에서는 세계 랭킹이에요. 근데 이 가전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지금 냉장고라든지 뭐 에어컨 이렇게 1차원적이지만 지금 이 부분이 모든 가전, 이제는 이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죠? 여기 또 뭐 자율주행도 있고 UAM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4차 혁명인데, 이 4차 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앞으로 가전이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AI에 LG가 넣기 위해서 영어와 한국어 버전을 같이 하는 거죠. 각 입장에 맞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상위 1% 같은 전문가 같은 AI, 그죠? 이 상위 1% 같은 전문 AI를 LG가 생산한 AI X4 2.0을 공개하는데, 아마 지금 공개는 지금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LG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생산의 X4원에 막대한 자금을 푸고 지금 5년 동안 지금 한 3조 이상의 돈을 계속 퍼부을 하고, 연구소 단지도 지금 연구소도 4개 연구소로 나누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LG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확실하게 멀티 전략 어떤 전략이냐면, 지금 가장 힘을 쏟고 있는데, LG의 핵심은 CNS인데 마이크로소프트 MS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미치면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의 지금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보시면 2019년에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 선언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전략적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고, 이 관련해서 지금 에즈 인프라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좀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그죠? 자, 작년에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체결한 통합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AI, 그 다음에 전사자원 자원관리 보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의 DX 사업을 추진하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에즈 오픈 AI 서비스 사업에서 새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에즈 오픈 AI 서비스에 챗GPT 등 AI 기술 신규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에즈 오픈 AI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풀 에즈에 공급하는 AI 서비스로 챗GPT 개발된 오픈 AI 기술로 언어, 이해, 이미지, 감정, 에너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 그죠? X4원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는 뭡니까? 빙이죠, 빙 플러스 그 다음에 챗GPT까지 이런 멀티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멀티 전략. 여기에 지금 보시면 최근 LG 인공지능 플랫폼 엑선의 아틀리를 활용해 동화책 사파용 여우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 디자인이 1차적으로 대략의 컨셉트를 추가한 뒤 아이디를 전달하는 사파가 순차적으로 변형 발전. 물론 이런 쪽이 챗GP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챗GPT 플러스 지금 세계 3대 디자인 스쿨과 협업을 합니다. 만약에 챗GPT만 발휘된다면 챗GPT를 능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대 디자인 스쿨 하는 아킨스 스쿨과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AI 창작 플랫폼의 고도화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뒤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창작, 이런 관련 쪽, AI 창작 쪽에 관련해서는 요런 협력을 하면서 또 다른 X4원의 AI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시면, 자, 앞서 이 SK텔레콤의 엔스로픽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LG 같은 경우도 역시 엔스로픽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챗GPT, 빙 플러스 뭡니까? 엔스로픽 세 개의 이 생산 AI 관련 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어떻게 보면 LG하고 SK텔레콤은 조금 달라요, 방식이죠. 방식이 다르지만 국내에서만큼 특히 네이버랑 카카오는 또 다른 전략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한국형 쪽에서는 한국 쪽만 적용을 시킨다, 텔코를 제외한 다음에 LG가 어떻게 보면 지금 AI 관련 쪽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LG의 이런 여러 가지 멀티 전략을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보시는 대로 다양한 AI 모델 확보에 따라서 뭡니까? 맞춤 서비스를 구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 LG가 하는 자체 모델 엑사운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모델이 필요하면서 이른바 멀티 연례 전략,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한 멀티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천에 투입되고 고객 요구가 이렇게 날로 하는데, 얘는 빙2, 그 다음에 엔스로픽 플러스 MS, 여기서 플러스 하는데 마키스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한국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폭을 넓힌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카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한국판 챗GPT. 어떻게 보면 챗GPT 나왔을 때 늘 나눈 얘기는 네이버, 카카오, 우리 생산형 AI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만 나왔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LG가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 한국만 본다면 또 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 네이버, 카카오 중에 둘 중에 어느 쪽이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서 있느냐. 자, 이렇게 좀 본다면, 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드디어 이제 그 하이퍼 글로벌 X 기반에서 서비스를 발표를 했었어요. 이번 발표가 제가 아직 자세히는 방송 때문에 자세히는 못 봤는데, 핵심 검색 성능 Q와 대화형 에이전트 글로벌 X가 전망이다. 역시나 보면 검색 서비스, 그죠? 검색 서비스와 대화형 에이전트, 요게 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글로벌 X를 공개를 했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아마 Q에 대해서 또 다른 또 공개를 할 예정이 되죠. 9월에 이제 Q 베타 서비스 같은 데서 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패스트 폴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연내 자체 이 모델인 코GPT를 공개하겠다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완성도를 높여서 하반기에 출시하겠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죠? 네이버가 역시나 카카오보다는 지금 조금 더 이 생산형 AI에서는 조금 더 빠른 수준이 아닌가, 그죠? 그렇게 좀 보이죠. 자, 그렇지만 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이 AI에 지금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금액을 봐도 네이버가 9,650원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5,447원. 여기에는 조금 다른 전략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전략이 있긴 있지만, 자, 네이버는 1조 가까운 연구개발을 위해서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위해서 판교 테크윈타워의 부동산 펀드 보유 지분을 45.08%를 싱가포르 투자청에 3,500억에 매각하면서 AI에 계속 난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연구개발비가 5,447억, 지난해 R&D 비율 1조 213억을 처음으로 1조를 넘겼는데, 거기에 절반이 뭡니까? AI에 올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를 하이퍼 글로벌 X와 결합해서 이용자와 필요성에 맞게끔 응답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 접점을 이제 늘려가는데, 이제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그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계획이 나오고, 이에 관해서 쭉쭉쭉 연결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보면 LG라든지 그 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국내도 있지만 주로
해외 쪽 생산형 AI나 이쪽 관련 쪽 했다면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그죠 하이퍼 글로벌 X 국내 산업과 국내 기업과 연결시켜서 정말 진정한 한국판 챗 GPT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게임 분야 같은 경우는 스마일 게이트와 협력을 해서 양의 객스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업무 생산성 개선 및 게임 리소스 제작 효율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산형 AI, 이 하이퍼 글로벌 S를 스마일 게이트 AI 센터 접목시켜서 이 관련해서 게임 분야에서 더 빠르게 그죠?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스마일 게이트에서 이렇게 잘 된다. 스마일 게이트가 또 나름 또 레인 밸류가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게임 회사 다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 회사들이 하이퍼 글로벌 X를 사용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 분야의 주요 협력사를 보면 SK CNC, 한국투자증권, 오브젠과 관련해서 이 하이퍼 글로벌 X를 하면서 AI 서비스 모델을 지금 발굴할 예정이 있다. 그렇다면 은행, 증권, 카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금융 쪽, 이 금융 쪽에 하이퍼 글로벌 X를 해서 이거 뭡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융비서, 한국판 금융비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챗GPT라든지 람2가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한국적으로 이 금융 분야 관련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표방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도 일찌감치 이 하이퍼 글로벌 X를 하면서 전략적 하면서 학습 데이터의 90% 이상의 한국어인 만큼 영어에 특화된 챗GPT와 활용 영역이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 딱 하는 거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이버는 다 지금 막대한 돈을 포함해서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뭡니까? 네이버 AI가 최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식을 대부분 다 뭐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 검색 시장을 잠식한 이 구글이 유일하게 국내를 1위를 못하고 있어요. 국내 1위가 어디입니까? 네이버셨습니다. 네이버는 이런 전략을 지금 이 생산형 AI에서도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매개 변수, 그죠? 매개 변수가 엑사원 같은 경우가 한 3천억 개 정도 한다. 물론 9월달에 나오는 이 엑사원 2.0에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 한국과 영어 매개 변수라면 이 하이퍼 글로벌 X 같은 경우는 2천억 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한국 매개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매개 변수 중에서는 가장 큰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하이퍼 글로벌 X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의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이 생성 AI 관련해서 네이버가 최고로 만들겠다. 이 전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3일 진행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 카카오 브랜드 10월 이후 성능과 비효율 효율성이 적절한 균형을 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12월 이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2월에 유력한 건데 매개 변수를 한번 보시면 60억 개, 130억 개, 250개, 600억 개 다양한 크기의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뭐 3천억 개, 그 다음에 2천억 개 요렇게 하는데 얘네는 변수를 요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업종이 이래 있듯이 요 변수 얘들도 변수를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 여기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어딘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이득이 뭐예요? 경제적인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겠죠. 가성비 좋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은 AI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 자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한 코GPT 2.0은 오늘 10월 이후 시장에 내놓는데 자 자사 모델뿐만 아니라 메타, 라마2와 같은 외부 대규모 언어 모델도 적응하려면서 카카오 주요 서비스 최적화 맞춤형 AI 앞서 네이버는 그죠 자체 개발한 하이퍼 그죠 하이퍼 글로벌 X를 했는데 이 언어 모델을 딴쪽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국내 기업을 파트너를 해서 MOU를 하면서 여기서 발전시키는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코GPT 그죠 코GPT 플러스
라마를 같이 연결을. 그래, 라마 같은 경우 라마에 뭐 여러 많은 매개 변수가 이 중에서 한국 관련 매개 변수만 받겠죠, 그죠? 최적화된 맞춤형에서 뭐 쉽게 말하면 가성비 좋은 맞춤형 AI 라인업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맞춤형 가성비 좋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코GPT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언어. 이 언어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언어겠죠.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 해석.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한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형 생산형 AI. 자, 카카오는 한국형 생산형 AI를 만들겠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네이버를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네이버를 이긴 플러스 다른 해외 생산, 그러니까 챗GPT라든지 클로저라든지 람2 이런 쪽을 이 세 가지만큼은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람2라든지 챗GPT를 현실적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고 하지만 이 람2나 챗GPT를 글로벌사에서 이기기는 힘들지만 각자의 특징이 있는 거죠. 첫 번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에이닷 같은 경우는 에이닷은 텔코 중심의 통신 중심의 이런 쪽에 AI를 만들겠다. 자, 그리고 엑사온 같은 경우는 한국 플러스 그다음에 영어. 이 전략은 뭐다? 자, 한국 관련하고 영어 관련해서 가전 쪽이라든지 미래의 4차 혁명에서 이 가전 관련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관련 이 모든 쪽에서는 엑사온의 AI가 1등이 되게 만들겠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딴 건 모르겠고 우리나라 검색, 앞으로 우리나라 검색부터 해서 생성형 AI는 네이버가 최고가 되겠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딱 3개 파트, 언어, 이미지, 헬스케어 이 3개 쪽에서는 다른 어떤 놈보다 한국에서는 가장 넘버원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투자 전략에 따라진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에이닷과 이 엑사온 여기 두 가지에 좀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국내 토종 기업들 특히 생산형 AI 기업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방송이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토종 AI 기업들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드렸는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은 최근 열강을 하고 있는 초전자택, 그 다음에 맥신, 양자 컴퓨터까지 이걸 왜 열강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에서 앞으로 계속 볼 수밖에 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캐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